세 가지 체크 사항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이제 공매도 직격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. 일단 어제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보면은 LG화학, SKI 테크놀로지, SDI, LG에너지솔루션. 사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한 6, 7% 이렇게 오르기도 했던 LG화학도 마찬가지였죠. 그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성장 전략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했던 거였는데 좀 그런 게 무색하리만큼 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어제 7%가 넘게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도 어제 7%가 넘게 SK 이제 오늘 담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양시장 모두 외국인 1.5조 해서 1.8조 정도 팔았고요. 기관 공매도 물량이 저렇게 좀 어제 나온 모습이었고 예상대로 대차장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이 좀 더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대차장고가 좀 많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선 방산주 이런 데들이 좀 특히 그랬죠.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견고했고요.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의 이 공매도 물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뭔가 좀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, 업종들이 이제 현재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향후에 좋게 보고 주식을 사는 롱 전략과 향후에 안 좋을 거로 보고 주식을 파는 숏 전략, 이 롱숏 전략을 좀 어떻게 좀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쓰는 건데 그 대상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의 대상, 숏 전략의 대상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는 업황이 그래도 좀 조금씩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좀 일단 상반기까지만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점들이 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 공매도라는 게 결국 이제 멘탈,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. 2차 전지라든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어제 공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,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뭔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완전히 또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또 쇼커버링도 들게 되는 거고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지금 일단 벌어지는 현상은 냉정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차분하게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드는군요. 두 번째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. 예, 어제 좋았던 게 방산하고 조선이었는데 조선보다는 방산이 더 좋았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MNC솔루션, LIG, 넥스원, 그다음에 한화시스템, 한국항공우주, 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 3.2%, LIG, 넥스원도 2.0% 이렇게 좀 올랐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어제 마이너스 0.48%. 사실은 어제 장 생각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겁니다. 어제 그러면 왜 방산주가 이렇게 올랐느냐?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25%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, 자기 말을. 근데 푸틴이 어디 트럼프 말 이렇게 잘 듣게 생긴 사람입니까? 오히려 지금 트럼프를 물로켓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요.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트럼프를 오히려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. 이런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다 내주면서 종전 협상에 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방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고 결국 종전이 계속 늘어진다고 그러면 유럽의 자체 어떤 무장, 이 자체 방위, 이 증강에 대한 부분도 더욱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방산주들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작용이 됐다. 그래서 어제 같은 날에도 이렇게 시장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. 예, 하나그룹인데요. 어제 한화그룹의 이제 김승현 회장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죠. 22.65%를 이제 절반, 11.3%를 이제 이 세 아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화에너지
그러니까 현재 이제 주 한화의 이제 최대 주주인데 한화에너지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한화의 지분율, 거의 더 이제 이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이 총 합쳐서 42.6%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 지주회사, 그러니까 한화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지주회사의 주 하나의 이제 지분을 42%를 갖고 있으니까 뭐 한화 같은 그룹에서 42% 갖고 있으면 이제 경영권 승계 마무리된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특히 하나 여기서 포인트는 김동관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현재 50%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김동관 회장이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합하면 김동관 회장 개인이 주식회사 하나의 지분을 이제 20% 정도 갖게 됩니다. 이제 아버지 김성현 회장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큰 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영권 승계가 그래서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한화그룹 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.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포스트 한화그룹의 이제 회장이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? 나중에 이제 한화그룹이 이제 세 아들로 해서 뭐 금융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장남인 김동관 회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을 중심으로 이제 한화 그룹의 이 주력 산업들에 대한 그립을 확실하게 주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화 그룹의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. 그 전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3.6조의 유상증자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어떤 잠식시키기 위한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소위 말해 주주하는 정책이죠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